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영규의 온갖 건강 뉴스 읽어주기 임상영양사 안호나. 가정의학과 조영규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네. 저희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네, 녹화 방송입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시기에 좀 네. 해외에 나가게 돼서 네. 녹화로 미리 찍어놓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골다공증 유전자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모든 것들이 궁금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앞에 딱 한 가지만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뭐 네. 오늘 뭐 주제가 있으니까 한번 쭉 골다공증 정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뼈에 골량이 감소되고 뼈 구조가 이상이 생겨서 뼈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게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분들을 보면 제가 보면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직선으로 딱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계단형으로 나이가 들더라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확 늙고 또 이벤트가 있으면 확 늙고 그 중에 하나가 골절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언젠가 이제 한번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기부스하고 네. 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늙어지는 걸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골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이가 든 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그러니까 골절의 이염 질환인 골다공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골다공증 진단 기준인데요. 덱사라고 하는 이제 골밀도 검사 기계로 이제 검사했을 때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이하부터 골다공증으로 진단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상은 마이너스 1.0 이상 그 사이가 이제 골 감소증이 되겠고요. 네. 심한 심한 골다공증이란 말은 이제 덱사로 체크한 골밀도 그 T스코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5 이하에다가 골다공증성 이제 골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를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 66세 여자인데 분명히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위별로 해서 골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추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골밀도들이에요. 여기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읽어야 할 거는 요추 1번부터 요추 4번까지의 평균. 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죠.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네. L1부터 L4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네. 마이너스 2.0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네. 요추의 골밀도 T스코어예요. 네. 보통 50세 이상은 그냥 T스코어를 읽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대퇴골은 여기 이 부위죠. 네. 여기 보면 여러 부위가 있는데 넥과 토탈로 되어 있는 경부와 전체 중에 두 부위 중에서 낮은 걸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2.6 중에 뭐가 더 낮아요? 마이너스 2.6이 더 낮은 숫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추부는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고관절 부위, 대퇴골 부위는 마이너스 2.6. 그러면 그 둘 중에 또 더 낮은 거는 마이너스 2.6.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 사람의 골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이 된 거죠. 아, 쉽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골다공증 진단했는데 우리는 결국 보험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해줘야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보험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따오긴 했습니다. 네. 중심골의 덱사로 체크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이게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없더라도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그대로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골다공증 약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여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은 없는데 네.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진단되었을 경우는 1년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확인이 되면 3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1년에 한 예, 번씩 하는 그래서 1년 뒤에 추적 검사를 해서 그때도 T 점수가 네.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급여로 이제 처방이 가능한 거고 네. 마이너스 2.5보다 더 높으면 네. 그렇게 급여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구나. 그래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제 외래 환자죠. 네. 72세 여자 환자가 이제 제 외래로 왔는데 여기 한번 골밀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추 1번부터 요추 4번의 평균은 마이너스 2.4. 네. 그다음에 고관절 부위는
내기 마이너스 2.5, 토탈도 마이너스 2.5. 그러면 두 개가 다 마이너스 2.5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골밀도가 마이너스 2.5예요. 그럼 마이너스 2.5부터 적용. 골다공증 이하니까. 진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골다공증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약을 썼죠. 어떤 약을 쓰냐면 프롤리아라고 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골다공증 주사제입니다. 주사예요? 치료제. 보통 6개월 만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주사제예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 약이 상당 부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죠. 교수님, 약하고 주사하고는 뭐 선택하는 거예요? 먹는 아니면- 약하고 네. 의사가 처방을 선택을 하는데 네. 먹는 골다공증 약이 약간은 이제 어떤 부작용, 뭐 식도염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요즘은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뭐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의사하고 환자하고 사이에서 이제 논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사인 거죠? 네, 주사 6개월마다 한 번 맞는 주사. 네. 그런데 이분은 1년 동안 이 약을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주사 맞은 거죠. 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요추 1번부터 4번 평균은 마이너스 2.1, 0.3 좋아졌죠. 마이너스 2.4였으니까 내금 마이너스 2.2, 토탈은 마이너스 2.3. 그러니까는 0.2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로 진단할 수 있는데 네. 골다공증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그러면 내년에는 안 급여로 돼?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골다공증 진단이 아닌데 네. 이 약을 계속 먹을지 네. 아니면 이 약을 그만 끊을지 이분하고 환자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계속 먹기를 원하셨어요. 뼈가 약해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처방을 하면 안 되고 프롤리아를 또 처방을 했는데 뒤에 보면 100/100이 있잖아요. 100대 100 처방이라고 환자가 하는데 돈 다 내는 거잖아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약은 쓸 수 있지만 네.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똑같은 네. 약을 쓸 수 있지만 이 약을 처방을 받기로 나면 환자가 다 전액을 내야 된다. 네, 이게 100대 100 2.5가 안 처방이에요.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것 같은가 싶지만 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님께서 내셨고요. 네. 이상한 골다공증 치료 정책, 약소소 좋아지면 보험 혜택 중단. 썼다가 말다가. 그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꾸준하게 진단되면 해야 썼다가 되는데? 또 그러다가 좋아지면 또 끊었다가 응. 그러다가 또 썼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기사에 인터뷰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데 대한골대사학회 최용준 보험정책 이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점수 마이너스 2.5는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시작 기준점을 의미하지 치료 종료 시점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2.5가 처음 체크가 되면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해라. 네. 그런다고 해서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갔다 치료를 종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지속 치료, 계속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지 네. 결국에 골절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음. 예, 이사님께서 최용준 이사님께서 하셨고요. 맞는 그리고 하용찬 이사장님께서는 그렇다면 평생 보장해 주는 게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어렵다면 최소 3년이라도 좀 처방할 수 있게 도와달라.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맞아요. 이런 그래야 될것 요청을 같아요. 네. 하신 거죠. 네. 다 제가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네. 또 봐보세요. 네. 고혈압 환자를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을 혈압약 썼어요. 그래서 혈압이 118에 80 됐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약 끊어도 됐다고 해야 돼요? 의사는 계속 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당뇨병 환자 당뇨약 치료했어요. 그 사람이 당할수 6.4 됐어요. 네. 조절이 됐잖아요. 6.5 당뇨병 안 진단이 넘었네? 벗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약 뭐 끊으라고 해야 돼요? 계속 약 그럼 또 먹으라고 다시 하잖아요. 또 높아지고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상지질증 환자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네, 그때 떨어졌어. 좋아졌어. LDL 콜레스테롤 88까지 갔어. 약 끊으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약 먹으라고 하죠. 다 똑같잖아요. 네네. 근데 골다공증 환자만 약을 네. 먹었더니 T점수가 많이 2.4가 됐어요. 골다공증 진단기를 벗어났어요. 이 사람만 약을 끊으라고 해요. 와, 골다공증 몰랐네. 환자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만성 질환들인데 네. 뭔가 골다공증에 대해서만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어긋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를 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합리하고 여기에 맞아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꾸준히 조금 네. 3년이라도 딱 그 치러야 되는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들이 뼈는 튼튼하잖아요. 네. 딱 항상 비슷한 모양으로 있고 그러니까 뼈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에 있는 이런 수치나 혈압 같은 거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간다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약을 끊으면 당뇨가 다시 악화된다. 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간다.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뼈는 약을 치료를 중단하면
더 나빠진다는 생각을 못 해요. 한번 좋아졌으면 좋아진 걸로 끝. 좋아진 걸로 유지인가 보지 뭐 생각하나 그런 봐요. 식으로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뼈도 계속 멈춰 있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뼈를 갖다가 새로 생성도 하고 뼈에서 칼슘이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순환을 돌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을. 네. 그래서 뼈는 정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절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네. 골다공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뼈는? 뼈가 항상 보면 하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건 골다공증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롤리아, 네. 이제 성분명이 데노스마비인데 네. 이 약의 특징이 있는데 이 약을 쓰다가 중단을 하게 됐을 경우는 12개월 내에 골밀도가 갑자기 나빠진대요. 아 무서워라. 예전에 말했던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은 잔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약을 끊더라 약간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급박하게 나빠지는 않았는데 네. 이 약은 끊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쓰고 있다며 요새. 예. 특히 이제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을 이제 가짜 약 쓰는 위약군 수준까지도 위험이 증가된다. 오. 그리고 척추골절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발성 척추골절 위험까지 증가된다. 오. 그러니까 이걸 골다공증이 좋아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갑자기 1년만 쓰고 중단했을 때는 치료 안 함만 못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네. 환자에게서 100대 100을 떼어주자. 그렇죠. 환자 어. 부담스러워서 이거 치료 할머니들 막 또 돈 없고 하면은 이거 그냥 뭐 칼슘약이나 뭐 먹어볼까라고 그렇죠.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이 72세 여자분은 네. 약간의 건강 연료증성이 좀 있어서 네. 나는 끊으면 안 된다. 꼭 자기가 돈을 내서 먹게 해달라고 해서 네. 100대 100 붙여가지고 네. 프롤리아 처방을 이어갔지만 네. 그렇지 못한 형편의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뭐 그냥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라고 할 때 아, 내가 뭐 괜찮아졌다는데 뭐 하러 과하게 더 먹어 하면서 또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네. 골다공증 1년 하다가 치료 중단해버리면 더 나이가 들어서 골절의 위험이 반드시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건 보험 정책이 좀 바뀌어야 개선이 돼. 돼서 네. 환자에게서 100대 100을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게 오늘의 네. 결론입니다. 선생님 골다공증이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냥 이게 우연찮게 부러졌다가 잘 안 붙는 거 이게 아니라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딱 내려왔다가 와지끈해가지고 그냥 인지하지 못하다 어느 한순간 딱 부러지고 나서 알고 네 그러고선 평생 요양병원에서 누워 네. 계시고 이거 되게 무서운 병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암보다도 무섭다고 하거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네네. 늙어간다니까요. 네. 골절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네, 오늘 결론 여기까지고요. 또 뒤에 쿠키 영상이 하나 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 그날과 지난 방송과 같은 날 녹화한 겁니다. 네, 제가 시 좋아한단 말 했죠. 네, 시인 의사.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사막이라고 시인데 네, 어떤 사막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사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외롭고 애롭고 무섭고. 정적이셔. 아. 사막하면 떠오르는 건 모래. 모래죠. 그다음에 오아시스.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선인장. 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사막에 가보면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 말인가 있지? 했더니 네. 모래와 모래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 에? 모래와 모래의 사이. 그거 뭐야? 모래가 있으면 그쵸. 뭔가 사이에 있다는 거, 사이 공간이 있다는 그쵸. 거예요. 어. 뭔가 선명한 들어보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모래보다 그 사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음.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병원에 네. 뭐가 있어요? 병원에요? 의사 선생님. 의사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전 영양부니까 밥 지어주시는 여사님. 그러고 있는 거 그런 거 생각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환자가 있죠. 환자가. 아 환자가 있죠. 네. 병원 하면 생각하는 거는 의사, 간호사, 환자 그 외의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세 영역을 메워주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 봐보세요. 병원에는 의사, 환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물공고 치는 사람도 있죠. 음. 청소하는 사람도 있죠. 네. 밥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주차해 주시는 주차해주는 사람, 사람도 있고. 돈 받는 사람, 데이터 네. 정리해주고 봉사하는 사람, 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 우리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네. 곳이에요. 그곳이 네. 바로 병원인데 네.
그걸 잘 모르죠. 그냥 의사가 혼자서 알아서 치료하고 있는, 물론 의사가 대표 선수이긴 해요. 얼굴 마담 같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의사 혼자서 병원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가 되고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네. 느꼈던 거, 음. 뭐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얼른 딱 떠오르는 모래, 서점화가면 모래,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뭔가 있을 수 있다. 네. 병원 하면 딱 떠오르는 환자, 의사, 간호사,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에 있는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 영상 찍어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직장, 생활터라는 걸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네. 그분들 때문에 우리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 우린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던 맞습니다. 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요즘 저희 병원 계속 어렵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 이 영상이라고 할까? 이 강의가 이제 뭐 상영이라고 하나요? 이제 업로드돼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때, 방영되면? 방영될 수 있을 때 네. 그때 우리 병원이 계속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하여튼 이 병원이 뭐 실제로 폐원이 되는 일이 설령 있다고 해도 이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직원들, 여러 가족들 마음속에 꼭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따뜻한 또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방송도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네. 과연 있을까요? 있어야 할 텐데. 네, 할 텐데.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